코로나19 사태로 등교 날보다 원격 수업 날이 더 많아지며 교육 현장의 모습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심각해진 상황.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좀 관리가 이제 되는 측면이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면 이제 학습 동기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1학기 등교 개학 이후 치른 6월 모의평가에서 중위권 학생들의 비율은 줄고 하위권 학생들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는데요.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학원가로 몰리며 사교육 시장은 갈수록 커져가고 쉽게 안심할 수 없는 성적에 불안감은 높아만 갑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제 학교가 아닌 다른 사교육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뒤처질까봐 이제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격주 등교를 하게 되면 고3 때도 이럴 것 같은데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학습 격차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에 첫걸음을 떼는 초등학교에서도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요. 온라인 수업할 때 조금 집중력이 조금 좀 저하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막 대충 넘기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이 많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해소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사실 학교 오는 날이 적다 보니까 충분하지가 않죠. 학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기회가 줄어들며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원격 수업 일수가 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벌어진 학습 격차를 다시 좁혀야 할 때 학생, 교사, 학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교육 불평등을 해결할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이 완전히 교실에 복귀하는 일이 기약 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습 격차가 유발되고 또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우려가 현실되고 있는지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학습 격차의 실태와 원인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사실 교육 불평등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 학습할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가 되겠습니다. 학습에 동기가 있고 그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학습 격차가 누적이 되면 정말 그걸 해결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좀 살필 때라고 보여지고요. 최태성 군님. 네. 제가 오늘 4자성어로 아주 간단한 거를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일장일단. 근데 왜 이 4자성어를 제가 준비했을까요? 좀 어려운가, 질문이? 일장일단 뜻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왜 이걸 준비하시냐고. 예. 훅 들어오시네요. 그렇죠. 일장일단이라. 오늘 주제가 학습 격차니까 제 추측컨대 지금 이제 비대면 온라인 교육. 그렇죠. 이거 일장일단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 아니실까요? 그렇죠. 예, 정확하시네. 이제 제가 매번 질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하시네요. 근데 오늘 주제 보니까 그밖에 없잖아요. 이 온라인 교육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고 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교육적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19로 지금 온라인 교육이 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특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강대중 교수님. 이게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라 그래도 이제 혼자서 스스로 학습할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면서 다닐 때는
학교에 가면 이제 등교하자마자 시간표가 있고 또 학교에 선생님들이 뭐 행동 하나하나들을 다 안내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집에 머물게 되니까 집에서 혼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게 아주 좋은 기회가 돼서 2시간 분량의 공부를 20분 만에 마치고 또 나머지 시간을 자기 여유와 또 관심 있는 곳에 쓰기도 하지만 자기 혼자서 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한테는 이 시간 자체가 아주 큰 고통이 되거나 혹은 그렇죠. 학교 수업 시간이지만 다른 일 하기에 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뭐 옆에다 게임을 틀어놓고 있다든지 뭐 이거를 누구도 이렇게 좀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난 것 이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원격 수업으로 화상이나 뭐 컨텐츠 수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다거나 또 공감 능력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형성해 가는 데는 많은 그런 제한들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학기 때 이제 처음 이제 코로나19 사태 터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지, 버텨야지, 뭐 이렇게들 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생각했는데 이게 2학기 때도 또 이런 모습이 쭉 연결된다고 하니까 올해는 잃어버린 학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변인께서 어떻게 지금 이런 변화 속에 있는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모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 돌봄의 문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학습 격차, 특히나 이제 부모의 그 소득 격차가 아이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학교의 본래적 기능이 지식 전달 이외에도 다양한 관계 맺기 교육이나 사회성 교육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핍되면서 코로나 퀴즈나 코로나 세대 같은 용어들도 출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불안감, 안정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교육과정이 항상 안정되게 운영되어 왔고 학습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안정감이 전혀 없어요. 개학을 하면 학교에 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졌다고 다시 학교를 나오지 말래요. 전날 학교 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다음 날부터 학교를 가지 말래요. 결국 이것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이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예, 이 문제가 학생들에게도 아주 심각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면 학습에 동기가 있고 그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습 의욕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학습 격차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학습 격차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학력의 저하 문제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학습 능력이 상실되고 결국 학력 저하의 문제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신소영 연구원님 혹시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나요? 네, 원격 수업이 1학기에 처음 도입이 되고서 공식적인 성적 분포 통계는 아직 발표된 바는 없는데요. 그 교사나 학부모들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62%가 원격 수업으로 교육 격차가 심화됐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원격 수업 도입 초반기에는 기존에도 교육 소외계층이었던 뭐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정 중심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어느 정도 원격 수업이 안착되고 나서는 기존에는 이 교육 소외계층으로 불리지 않았었던 맞벌이 가정이 아무래도 아이들을 가정에서 학습적인 케어들을 해주기 어려워지면서 이 교육 격차 문제의 당사자로까지 포함되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이 들어오긴 하나요?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하나요? 네,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죠.
원격 수업을 좀 지원하면서 보니까 이제 어려운 점도 많으시고 또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학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학해서 우리 배워야 되는 뭐 기본 기초학력 향상이라든지 기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적절한 시기를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로도 또 학력 격차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에서는 이제 학교 상황에 맞추어서 학생의 출발점 진단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전국 그 초중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 학습 격차 어떻게 벌어진 것 같냐 했더니 무려 80% 네. 이상 되신 선생님이 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잘하는 학생들은 더 성적이 올라갔고 못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졌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만 해도 좀 그렇습니다. 예. 학생들이 상위권의 문제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위권 학생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깨우는 문제. 선생님들이 아무리 아침에 전화를 해도 학생들은 전화를 받지 않아요. 맞아요. 이 학생들이 깨워야지 수업에 들어오는데 깨워줄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안 되는 가정이 많다는 거죠. 저희 학교에 한 70% 되는 학부모님들이 맞벌이로 하시는데 학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해도 가정에 안 계시니 학생을 깨워줄 수도 없는 문제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제 어제 발표에 따르면 이제 수업을 통해서 실제적인 쌍방향 수업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올려져 있는 학습 자료를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 되니까 조금 늦게 등교를 해도 그 학습 분량을 따라갈 수 있는데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동기를 찾고 있지 못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화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1순위가 바로 학습 격차를 꼽으셨거든요. 학교 수업에 의지하던 이 중위권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정말 저희는 초등학교에서 학습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완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고등학교 3학년조차도 학습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거 진짜. 사실 예. 고3은 대입 일정 때문에 그나마 모든 학년 가운데서 가장 등교일 수가 많았던 학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나마 좀 덜한 학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아래 학년의 데이터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1학기 성적 통계를 내보면 대다수의 교사분들께서 그 상위권과 하위층이 두툼하고 중위권은 비어있는 모래시계 형태로 성적 분포가 나온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지금 중위권이 이탈하고 있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요. 교사에게서 기존의 뭐 학습 지도라든지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적으로 성장했던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통해서 그런 교사의 손길에서 멀어지면서 하위권으로 추락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격차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이 초등학교에서의 그 학습 격차가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 장학관님.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입학을 해서 읽기, 쓰기, 세마기의 기초학습을 충분히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등교 일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학습의 기회가 굉장히 지금 적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학습 격차를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은 그 밀집도 조치해서 좀 제외시켜서 필요한 학생들을 등교시켜서 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학습 격차를 줄여나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수업이 그 한글을 익히는 것인데 선생님과의 대면 수업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의 피드백이 줄어들면서 한글을 못 읽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경향들은 저희 정교조에서도 전국 초중고 4천여 명의 교사분들이 참여하신 설문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학력 성취나 기초학력이 형성되는데 학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모두 확인하는 거가 학교가 동일하다면 결국 가정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정상 가동을 못하니까 결국 가정이 일방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우리가 그런 고민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2학기 때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또 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막 허겁지겁 뭐 전담 교사나 뭐 이렇게 외부인 인력들을 학교에 또 모시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정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좀 특별한 대책들을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학습 격차의 원인이 뭔지를 짚어봐야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맞아요. 저희가 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원인을 뭐 학생들이 학습 의욕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라고 개인에게 돌리기보다는 충분한 지원 시스템을 우리가 마련해 줬느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이 학습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뭔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관님. 교육부에서 이제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그 격차의 원인으로 좀 짚어봤던 것이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이야기하신 것이 가장 컸습니다. 한 64.9% 정도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는 부분하고 또 학부모의 학습 보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다 등교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 선생님과 또 학생들 상호 간에 이런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졌었고 또 이제 학생 개개인 맞춤형 피드백들이 원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짚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원격 수업은 있었지만 급하게 좀 준비되다 보니까 원격 교사의 역할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에 뭐 서버나 장비나 컨텐츠를 공급하는 데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교사가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아주고 피드백해주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규정도 미비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 또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원격 수업의 질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것이 고스란히 아이들의 학습 격차로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등교 수업 일수가 굉장히 현격하게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과정상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의 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진도를 소화하시고 아이들의 피드백까지 감당하시기에 굉장히 벅찬 상황 속에서 진도 빼기식 수업 이 가운데 그 진도에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학습 결손생으로 남는 이런 양상이 좀 보였고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고 받는 자극들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내실 있게 준비하지 못한 중하위권 학생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등교 수업이나 온라인이나 상관없이 자기 생활을 관리하면서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 환경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인데 이거는 전교조가 그 4천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설문에서도 왜 이렇게 학습 격차가 나타나는가라고 물었을 때 1순위가 바로 이 가정 배경의 차이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고 경제적 상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보충이 가능하지만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또 그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발달 단계상 원격 수업이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력자가 필요한데 조력자가 없는 맞벌이 가정들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학교가 이게 지금 이렇게 못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주 알차게 학원 스케줄을 짜고 있어요. 결국 사교육 현장은 커질 거고 제가 실제로 사교육 그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요즘 그 인터넷 강의 그 패스 하자 엄청 많이 팔렸대요. 이건 뭐 그냥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버리니까. 그럼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는 사교육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안전이 걱정돼서 사교육을 못하는 지금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원격 수업
처음 시작되던 그 4월쯤인가 제가 사교육시장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온라인 수업 관리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에게 그 정부가 학교를 가지 말고 집에서 재택학습을 하게 하니까 그 오전 시간에 학교 대신 학원에 나와라 해서 온라인 수업을 관리해주는 그런 반이 등장을 했고요. 또 서울시교육청이 4월달 고3 4월 모의고사를 재택시험으로 치르게 했더니 단체로 학원에 와서 등원을 해가지고 응시를 하라고 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좀 불안 심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불안 심리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학원도 스탑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다들 안 하니까. 지난주까지 그랬어요. 근데 모르시는구나. 과외가 있습니다. 과외가. 아, 그래요? 이런 또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또 못하잖아요.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역시 이게 본질적으로 이 가정 환경이 어떤 그 교육 격차에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건데 그렇죠? 사실 교육 불평등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다만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전 국민이 적나라하게 좀 목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가정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가정들, 뭐 예를 들면 조력자가 없는 맞벌이 가정, 뭐 다문화 가정, 뭐 조손 가정, 또 장애 학생 등 굉장히 취약계층들이 많은데요.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굉장히 지금 상황 자체가 원격 수업 자체가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누적된 학습 결손을 보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말 세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 교육 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영무님 뭐 관련된 통계